아니, 한도 초과라니. 다시 긁어봐요. 내 며느리가 무제한이라고 했다니까. 이거 에르메스야. 너희가 한국 사람 무시해? 파리 샹젤리제 거리 한복판,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카드 결제 문자가 아닌 이혼 통보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호화로운 귀족 여행이 국제거지의 악몽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 단 3초. 헌신하던 며느리가 왜 시어머니를 타국에 버렸는지 그 처절한 복수극이 지금 펼쳐집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화려한 조명이 감싼 명품 매장 안이었습니다. 최영자 여사가 진열된 붉은 가방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점원에게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이걸로 줘요. 색깔이 아주 곱네. 내가 딱 찾던 색이야. 점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 여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지갑에서 며느리 정희가 챙겨준 검은색 카드를 꺼내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자, 긁어요. 일시불로. 할부 같은 거 안 키우니까. 하지만 잠시 후 점원의 표정이 곤란하게 변했습니다. 점원이 카드를 다시 단말기에 꽂아보았지만 기계에서는 삐하는 경고음만 울릴 뿐이었죠. 점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여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카드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소리쳤습니다. 왜요? 뭐라는 거야 지금? 돈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봐요 아가씨, 다시 긁어봐요.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점원이 불어로 설명하려 애썼지만 최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최 여사가 계산대를 손바닥으로 탕탕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내 며느리가 한도가 무제한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너 지금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니? 다시 해보라니까. 매장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자 얼굴이 붉어진 최 여사는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우, 진짜. 성훈이 이놈한테 전화를 하든가 해야지. 야, 너 딱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확인시켜 줄 테니까. 최 여사가 아들 성훈의 번호를 누르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어우, 이놈의 자식은 꼭 급할 때 전화를 안 받아. 성훈아, 엄마 지금 망신살 뻗치게 생겼다니까. 전화 좀 받아라 좀. 결국 최 여사는 점원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받으며 빈손으로 매장에서 쫓겨나듯 밀려 나와야 했습니다. 매장 문이 닫히자 최 여사가 닫힌 문을 향해 주먹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내가 다시 와서 이 가게 싹 다 사버릴 테니까. 에이, 재수없어 정말. 한편 같은 시각 한국의 정희는 안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청소기를 돌리며 침대 밑 깊숙한 곳으로 헤드를 밀어 넣었을 때 무언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가 청소기를 끄고 바닥에 엎드려 침대 밑에서 낯선 스마트폰 공기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당신 이런 걸 왜 침대 밑에 숨겨뒀어? 의아함에 고개를 갸웃거리던 정희가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금 설정도 되어 있지 않은 갤러리를 터치하는 순간 정희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사진 속에는 남편 성훈이 낯선 여자와 껴안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온 발신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문자를 확인한 정희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훈아, 그 물건은 잘 정리했니? 이번에 만나는 애는 싹싹해서 마음에 들더라.
우리 며느리는 곰 같아서 영 재미가 없잖니. 정희가 입술을 깨물며 신음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빚 갚아드리고 병원비 내드리고 여행까지 보내드렸는데, 배신감은 순식간에 뜨거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정희가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향해 전화기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다 가짜였어. 나만 바보같이 속고 살았다고. 와장창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 액자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눈물을 거칠게 훔친 정희가 옷장 문을 열어젖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곰 같은 며느리가 어떻게 미쳐 날뛰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당신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정희는 그 길로 남편의 내연녀가 살고 있다는 오피스텔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는 성훈이 발라의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배달 왔나? 성훈이 정희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어떻게? 정희가 대답 대신 성훈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마찰음이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훈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붉게 부어오른 볼을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방 안에서 샤워 가운을 입은 내연녀가 나오다가 정희와 눈이 마주치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오빠, 이 여자 뭐야? 빨리 내보내. 정희가 식탁 위에 누런 서류 봉투를 쾅 소리 나게 내리치며 성훈을 노려보았습니다. 조용히 해. 더 떠들면 동네방네 당신 회사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구경시켜 줄 테니까. 전현이랑 알몸으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 성훈이 겁에 질린 눈으로 서류 봉투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 그리고 이혼 합의서야. 지금 당장 도장 찍어. 성훈이 억울하다는 듯 팔짝 뛰며 대들었습니다. 야,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어머니도 안 계신데 우리끼리 이러는 게 말이 돼? 정희가 코웃음을 치며 성훈의 코앞에 침대 밑에서 찾은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실수? 폰까지 따로 만들어서 살림 차린 게 실수니? 그리고 뭐? 어머니? 이 문자 보고도 어머니 타령이 나와? 성훈이 휴대폰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니랑 짜고 치니까 재밌었니? 곰 같은 마누라 속여 먹으면서 희희낙낙하니까 살만 나던? 당장 안 찍으면 이 문자랑 사진들 당신 회사 게시판이랑 저 여자 부모님 댁에 퀵으로 쏠 거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싶으면 계속 버텨봐. 성훈이 무릎을 꿇고 정희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어머니 오시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응? 내가 다 정리할게. 나 회사 잘리면 끝장인 거 알잖아. 정희가 성훈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뿌리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역겨우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3초 줄게. 하나. 정희가 가방에서 인주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둘. 성훈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셋. 찍을게. 찍는다고. 찍으면 되잖아. 아, 진짜 사람 피 말리게 하네. 성훈이 울며 겨자먹기로 이혼 서류의 지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정희는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서류를 낚아채 가방에 넣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여보,
진짜 법원 가는 거 아니지? 응? 나중에 다시 얘기해. 우리 10년 산정이 있잖아. 성운의 비굴한 외침을 뒤로하고 정희는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항공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파리- 인천, 최영자, 1등석이라는 예매 내역이 떠 있었죠. 정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곰 같은 며느리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정희의 엄지손가락이 예약 취소 버튼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예약 취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어 정희는 통신사 고객센터 앱을 열어 시어머니 번호를 선택하고 해외 데이터 로밍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앱에 접속해 시어머니와 남편이 쓰고 있는 가족 카드와 생활비 자동 이체 내역을 모조리 해지해 버렸습니다. 어디 한번 곰 재주 없이 살아들 봐요. 이제 당신들 뒤치다꺼리는 끝이야. 정희가 혼잣말을 뇌까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때 파리에서 걸려오는 국제전화가 화면에 떴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가차없이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불과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파리의 호화로운 호텔 로비 구석, 겨우 공용 와이파이를 연결한 최영자 여사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밀려있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것이었죠. 가장 위에 떠있는 며느리 정희의 메시지를 확인한 최 여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부로 당신 아들과 이혼했습니다. 이제 남남이니 알아서 오세요. 최 여사가 로비가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이 미친 물건이 돌았나? 지나가던 투숙객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최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희에게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음뿐이었죠. 분이 풀리지 않은 최 여사가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야, 이정희,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니?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를 놀려먹어. 전화 안 받아? 그때 호텔 매니저가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고 최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매니저가 단호한 표정으로 최 여사의 짐 가방을 가리키며 밖으로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최 여사가 눈을 부라리며 매니저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왜 이래? 나 여기 손님이야. VIP라고. 내 며느리가 돈 다 냈단 말이야. 매니저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스마트폰 번역기를 최 여사에게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결제 카드가 정지되어 숙박이 취소되었습니다. 즉시 퇴실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최 여사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정지. 야, 웃기지 마. 내 며느리 식당이 연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당장 다시 결제해.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최 여사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그녀의 명품 캐리어들을 로비 밖 회전문 너머로 밀어버렸습니다. 질질 끌려 나온 최 여사가 닫힌 유리문을 두드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내 가방, 그거 에르메스야. 기스나면 너희가 물어줄 거야? 문 열어. 문 열라고. 길거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최 여사는 지나가는 한국인 관광객 커플을 발견하고는 다급하게 그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기요, 학생들, 나 좀 도와줘. 내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한국 돈으로 10만 원만 빌려줘봐. 내가 한국 가면 10배로 갚을게. 커플이 최 여사의 헝클어진 머리와 표독스러운 눈빛을 보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할머니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할머니라니. 나 강남 사는 사모님이야. 내 아들이 대기업 다니고 며느리가 사장이라고. 돈 좀 빌려달라니까? 미치셨나 봐. 자기야, 빨리 가자. 커플이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자 최 여사는 그들의 뒷모습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너희 부모가 어른 공경하라고 안 가르치디? 채, 재수 없으려니까 별것들이 다 무시를 하네. 같은 시각 한국의 아파트 복도에서도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땀을 뻘뻘 흘리며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10번도 넘게 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B-B-B-B 띠리릭 B-B-B-B 띠리릭 계속되는 경고음 소리에 성훈이 도어락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아씨, 왜 안 열려? 비밀번호 안 바꿨는데. 성훈이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정희,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라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이 커다란 박스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성훈의 옆을 지나쳐 복도 계단 쪽에 박스를 쿵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성훈이 인상을 찌푸리며 직원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저씨들 뭐해요? 남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직원 중 한 명이 땀을 닦으며 성훈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여기 1501호 박성훈 씨 댁 아닙니까? 맞는데요? 근데 당신들이 왜 우리 집 물건을 만져요? 직원이 주머니에서 의뢰서를 꺼내 확인하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주인 이정혜 씨가 1501호 박성훈 씨랑 최영자 씨 짐 싹 다 빼달라고 의뢰하셨는데요. 폐기 처분해달라는 거 1층까지 내리기도 아까우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복도에 놔드리는 겁니다. 성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옷가지와 어머니가 아끼던 모피 코트가 구겨진 채 처박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폐기? 야, 이게 얼마짜린데 함부로 다뤄. 당장 다시 집어넣어. 성훈이 직원들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아파트 경비원이 공봉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박성훈 씨, 그만하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아니, 경비 아저씨. 내가 이 집 남편인데 왜 나를 쫓아내요? 저 여자가 문 잠그고 안 열어준다니까요. 경비원이 단호하게 성훈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입주민께서 이혼 서류랑 접근 금지 신청서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이제 외부인이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합니다. 뭐야? 진짜 신고를 했다고? 성훈은 쫓겨나듯 아파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성훈은 급하게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지영이라도 만나야지. 지영아, 오빠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빠? 누가 당신 오빠야? 빈털터리 주제에 양심도 없이 전화를 해? 지영아, 너 왜 그래? 나 지금 집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 일단 문 좀 열어봐. 내가 가서 다 설명할게. 웃기지 마. 아까 내 마누라가 다 까발리고 갔어. 너 개털 됐다며? 내 오피스텔 비번도 바꿨으니까 얼씬도 하지 마. 경찰 부를 거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훈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 다들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성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간 비상금이라도 받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고객님의 요청으로 수신이 정지된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성훈이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전화는 또 왜 이래? 나보고 어떡하라고. 다시 파리의 밤. 차가운 가을바람이 샹젤리제 거리의 화려한 불빛 사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얇은 스카프 한 장을 몸에 두른 채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한 입 없었죠. 최 여사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에 들린 샌드위치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내가 강남 사모님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돼? 최 여사가 벤치 옆에 놓인 명품 가방을 끌어안으며 훌쩍거렸습니다. 정희야. 예. 너 진짜 독하다. 어떻게 시어미를 이영만리 타국에 버리고 잠이 오니? 내가 한국 가면 너 가만 안 둬. 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이원수는 갚는다. 하지만 허세 가득한 독백과 달리 최 여사의 몸은 추위와 공포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을 지나가던 쥐 한 마리가 최 여사의 발치로 다가오자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벤치 위로 올라갔습니다. 으악, 저리 가란 말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성훈아, 너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 화려했던 파리의 야경은 이제 최 여사를 비웃는 듯 차갑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챕터 3위기, 그리고 기묘한 손님.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최영자 여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파리의 뒷골목, 꼬질꼬질한 때가 낀 옷차림의 최 여사가 벤치에 앉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녀의 옆에는 이제 낡아빠진 작은 손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후드를 눌러 쓴 남자가 최 여사의 옆을 스치듯 지나가며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최 여사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남자의 바짓단을 움켜쥐었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내 가방 내놔. 그거 내 전 재산이야. 하지만 남자는 거칠게 발길질을 해 최 여사를 밀쳐내고는 순식간에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나뒹군 최 여사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여권, 내 지갑, 저놈이 다 가져갔네.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다가와 최 여사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마담, 괜찮습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최 여사는 경찰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한국말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분증은 무슨 신분증이야. 도둑놈이나 잡으라고. 내 여권 찾아내란 말이야. 경찰관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권 없습니까? 그럼 서로 같이 가셔야 합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면 불법 체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 여사는 경찰서라는 말과 엄한 분위기에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며칠 전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끌려갈 뻔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여기서 잡혀가면 감옥에 갇혀 영영 한국에 못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나 안 가. 감옥 안 간다고. 이거 나. 최 여사는 경찰관의 팔을 획 뿌리치고는 젖먹던 힘을 다해 반대편 골목으로 내달렸습니다. 경찰관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쫓아왔지만 최 여사는 쓰레기통 뒤에 숨어 벌벌 떨며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왜 도망자 신세가 돼야 해? 정이 이 나쁜 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최 여사는 이제 여권도 돈도 없이 파리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정인의 식당은 내부 수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정희가 인부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거기 벽지 색깔 좀 더 밝은 걸로 해주세요. 칙칙한 건 딱 질색이니까. 그리고 저기 걸려있는 메뉴판 싹 다 떼서버리세요. 직원이 메뉴판을 내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시어머니께서 직접 정하신 영잔의 수육 메뉴도 뺄까요? 단골들이 찾으실 텐데요. 정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다 빼세요. 이제 우리 가게에 그 사람 흔적은 없어요. 이름도 바꿀 거예요. 정인의 밥상으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명이 비틀거으며 들어왔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한 행색에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달려나가 노인을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여기는 밥 얻어먹는 데 아니에요. 영업 준비 중이니까 나가세요. 냄새나서 손님 다 떨어져요. 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사정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네. 국물 남은 거라도 좀 주면 안 되겠나? 안 된다니까요. 다른 데 가보세요. 직원이 노인의 등을 떠밀려는 찰나 정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군, 그만둬. 어르신한테 무례하게 뭐하는 짓이야. 정희가 달려와 노인의 팔을 부축하며 직원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네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노인이 정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돈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밥 한 끼 대접해 드리는 게 뭐 어렵다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희는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에 갓 지은 밥과 뜨끈한 소고기 국밥을 한가득 담아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앞에 깍두기와 수육 접시까지 놓였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얼른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 테니까 천천히 드시고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더니 허겁지겁 국밥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국물을 들이켜던 노인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국물 직접 낸 건가?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비법대로 새벽부터 고았습니다. 입에는 맞으세요? 깊군. 아주 깊어. 기교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끓인 맛이야. 노인은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비웠습니다. 정희가 물수건을 건네자 노인이 입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잘 먹었네. 내 이 은혜는 잊지 않음세. 별 말씀을요. 언제든 배고프시면 또 오세요. 그때 카운터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정희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건물주의 앙칼진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혜 씨? 나 건물주예요. 아, 네 사장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는데. 다 필요 없고 이번 달부터 월세 2배로 올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싫으면 이번 주 내로 가게 비워요. 정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 2배요? 사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기간도 아직 남았는데. 주변 시세가 다 올랐는데 나만 손해보고 살라고? 꼬우면 나가라니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 줄 섰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가 힘이 풀린 듯 카운터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2배라니. 이제 겨우 혼자서 시작해 보려는데 왜 다들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야. 정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희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그냥 장사하다 보면 겪는 일인걸요. 신경 쓰지 말고 가셔요.
노인은 묵묵히 정희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명함 한 장을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네. 자네 음식을 먹어보니 알겠어. 이 가게 절대 망하지 않아.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뒷짐을 진 채 유유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희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라. 말씀이라도 고맙네요.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방금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나간 그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귀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희의 눈앞에는 당장 닥쳐온 퇴거 명령이라는 절벽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챕터 사흑 기사의 등장과 반격의 서막. 그날 저녁 정인의 식당에는 비장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있던 정희 앞에 건물주가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건물주 여자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정희 씨, 생각 다 끝났어? 이번 주까지 안 비우면 명도 소송 걸 거야.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정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정했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갑자기 2배라니요. 깔 데도 없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아, 시끄러워. 돈 없으면 나가야지 웬 궁상이야? 내일 당장 용역 불러서 집기 다 드러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건물주가 삿대질하며 으름장을 놓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양쪽으로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낮에 다녀갔던 그 허름한 노인이 말끔한 맞춤 정장 차림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 대신 고급스러운 장우산을 짚은 노인의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따르고 있었죠. 건물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뭐야? 당신들은 누구야? 여기 장사 안 해. 나가. 노인이 묵직한 목소리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 처리해. 네, 회장님.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장을 꺼내 건물주 앞에 내밀었습니다. 건물주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뭔데? 회장? 웃기고 있네. 하지만 서류를 훑어보던 건물주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건물의 매매 계약서였고 매수인은 국내 굴지의 식품 기업인 대강식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사색이 되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님? 설마 대강식품 강만수 회장님? 강 회장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건물에서 내 손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건 용납 못하는데 자네 위약금은 넉넉히 넣어뒀으니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게. 회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월세 협의를 좀 하려고. 협의? 2배로 올리는 게 협의인가? 박 실장 뭐해? 이 아줌마 안 끌어내고. 결국 건물주는 비서들에게 이끌려 방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강 회장이 얼어붙어 있는 정희에게 다가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낮에 먹은 국밥값이요. 정희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더듬거렸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네 음식에서 진심을 봤네. 내 평생 수많은 요리사를 봤지만 자네처럼 정직하게 맛을 내는 사람은 드물어. 내 투자하게 해주겠나? 자네 이름으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보고 싶네. 정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옥 같던 하루의 끝에서 만난 기적 같은 구원의 손길이었기 때문이죠.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회장이 정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시작이야. 잔이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웃게 해주겠네. 한편 성우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형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성훈 씨, 정신 차리세요. 김지영 씨, 아니 사기전과 오범 이미숙 씨가 박성훈 씨 명의로 대포 통장 개설해서 3억 해먹고 날랐다니까요. 성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지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 나한테 오빠 오빠 하면서 얼마나 잘했는데. 아이고, 이 양반아. 그게 다 작전이지. 당신 지금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어. 횡령한 법인 돈 다 그 여자 통장으로 들어갔잖아. 성훈이 울부짖으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아, 내 돈, 내 퇴직금, 어머니가 준 비상금까지 다 줬는데 이 나쁜 년 잡히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조사를 마치고 비틀거으며 경찰서를 나온 성우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와 다 구겨진 담배 한 갑뿐이었죠. 성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의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앞은 이미 재료 소진 안내판이 붙어 있었고 안에서는 정의와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회식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훈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애타게 불렀습니다. 여보, 정의야, 나야, 문 좀 열어줘. 정의가 소란에 고개를 돌려 성훈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버렸죠. 정의가 밖으로 나와 팔짱을 끼고 성훈을 노려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또 왔어? 경찰 부를까? 성훈이 정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죽게 생겼어. 지영이 그년이 꽃뱀이었어. 나 사기당해서 빈털털이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비행기 값이라도 줘. 어머니 모셔와야 할 거 아니야. 정의가 차갑게 성훈을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꽃뱀? 잘 됐네. 끼리끼리 만난 거지 뭐. 그리고 어머니, 당신이 가서 업고 오든 헤엄쳐서 오든 알아서 해. 나한테 손 벌리지 마. 야,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냐? 우리가 남이야? 남이야. 법적으로 완벽한 남.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접근 금지 위반으로 유치장에 쳐넣을 줄 알아. 정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성우는 닫힌 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파리 최 여사는 한인 민박집 창고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가 잡히는 유일한 곳이었죠. 화면 속 뉴스에는 대강식품의 새로운 선택, 정인의 밥상 런칭, 요식업계의 신데렐라 이정희 대표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강 회장 옆에서 환하게 웃는 며느리의 모습에 최 여사는 배가 아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 도둑년이 내 아들 등쳐먹고 지 혼자 잘 나가? 이게 다 내 덕분인데 내가 여행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최 여사가 분에 못 이겨 정희에게 보이스톡을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정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차분한 정희의 목소리에 최 여사가 악을 쓰며 소리 질렀습니다. 야, 너 이 나쁜 년. 시어미는 타국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 혼자 호의호식하니까 좋니? 당장 비행기표 안 보내? 내가 한국 가면 너 가만 안 둔다. 머리채를 다 뽑아 놓을 거야. 정희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오실 수나 있어요? 여권도 없으시다면서요. 무뭐, 네가 그걸 어떻게 해? 성훈이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얌전히 계세요. 불법 체류자로 추방당해서 개망신 당하기 싫으시면. 뭐, 불법 체류자? 야, 이정희, 끊지 마. 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통화 내용을 저장한 뒤 증거1이라는 파일명으로 폴더에 옮겨 담았습니다.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파리의 거리에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죠. 민박집 창고에서도 쫓겨난 최 여사는 다리 밑 텐트촌을 기웃거려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터질 듯한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무비자 체류 기간인 90일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최 여사가 덜덜 떨며 자신의 여권 사본을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90일. 지났네. 나 이제 진짜 범법자인가? 화려했던 명품 코트는 이미 벼룩시장의 헐값에 팔아넘긴 지 오래였습니다.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파리의 뒷골목을 배회하는 최 여사의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 아니 불법 체류자의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5 찬란한 봄과 어두운 그림자. 계절은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인생에는 그보다 더 화창한 꽃이 피어나고 있었죠.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정희를 향해 터졌습니다. 이정희 대표님, 이번에 정인의 밥상 50호점을 돌파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상에 선 정희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거 식당 주방에서 땀을 흘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련되고 당당한 여성 사업가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정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저희 음식을 사랑해 주신 고객님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의 시선이 VIP석에 앉아 흐뭇하게 웃고 있는 강 회장에게 머물렀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믿고 손을 잡아주신 저의 멘토 강 회장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이 영광을 회장님께 돌립니다. 강 회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고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정희에게 강 회장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수고했다. 오늘 아주 멋지더구나. 내 친정아버지가 보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게다. 정희가 꽃다발을 받아들며 강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한테는 정말 친정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강 회장이 껄껄 웃으며 정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딸이나 다름없지. 이제 고생 끝이다. 앞으로는 꽃길만 걷자꾸나. 정희는 강 회장의 따뜻한 온기에 지난 세월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러 가는 길에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을 직접 챙기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천사가 따로 없으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보육원 원장님의 칭찬에 정희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것뿐인데요. 아이들이 밥 먹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겠어요. 정희의 얼굴에는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반면 서울역 지하도에는 정희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노숙자들 틈에 섞여 신문지를 덮고 누워있던 성운이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떡진 머리, 며칠을 굶었는지 퀭한 눈동자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성운이 무료 급식소 줄을 서 있다가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정희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화면 속 정희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거 내 마누라인데. 옆에 있던 노숙자가 성훈을 밀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 이 양반아. 밥 안 먹을 거야? 줄 안 서? 성훈이 힘없이 밀려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저 여자가 내 와이프였다고. 내가 사장 남편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미친놈, 꿈도 야무지네. 저런 사모님이 너 같은 거지랑 살았겠냐? 밥이나 처먹어. 성훈이 받아든 밥그릇에는 식어 빠진 국만 덩그러니 담겨 있었습니다. 성훈이 숟가락을 들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지영이 그년만 아니었어도, 엄마가 여행만 안 갔어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성훈은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은 채 여전히 남탓만 하며 국물에 눈물을 말아넘겼습니다. 한편 지구 반대편 파리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지 한 달이 넘은 최영자 여사는 이제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다리 밑 텐트촌으로 숨어들었지만 텃세 심한 불황자들에게 밀려나 쓰레기장 옆 박스 위에서 쪽잠을 자야 했죠.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최 여사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보일러 좀 틀어라 정희야. 내가 밍크코트 사줄게. 지나가던 유학생 한 명이 쓰레기 더미 옆에 쓰러져 있는 최 여사를 발견하고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국 분이세요? 최 여사가 개슴츠레 눈을 뜨고 유학생의 바짓단을 움켜쥐었습니다. 나 강남 살아. 우리 며느리가 사장이야. 비행기 표 좀. 유학생은 최 여사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급히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폭레프 다리 밑인데요. 한국 할머니가 다 죽어가요. 빨리 좀 와주세요. 결국 영사관 직원이 출동했고 신원 조회 결과 최 여사가 불법 체류자 신분임이 드러났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혀를 차며 최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여권도 없이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일단 병원으로 모시고 절차 밟아서 한국으로 보내드릴게요. 최 여사는 링거를 맞으며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거짓골로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수치심과 며느리에 대한 지독한 원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정희, 2년.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 잡으러 간다. 며칠 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고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영사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겨우 귀국한 최 여사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앙상하게 마른 최 여사가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성훈이 절뚝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성훈 역시 씻지 못해 냄새가 진동하는 행색이었죠. 엄마, 성훈아. 두 모자는 사람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항 바닥에서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이상 가족 상봉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꼴이 이게 뭐냐? 그 잘난 얼굴이 반쪽이 됐네. 엄마는 괜찮아? 내가 엄마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최 여사가 성훈의 등을 때리며 악을 썼습니다. 돈이 왜 없어? 정희 그년이 내 돈 다 가져갔지? 그렇지? 성훈이 억울하다는 듯 콧물을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 정희가 내 퇴직금이랑 엄마 비상금까지 싹 다 입 닦았어. 나 집에서도 쫓겨나서 노숙자 됐어.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 깔 데도 없잖아. 최 여사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공항 TV에서는 마침 정의가 올해의 여성기업인상 후보에 올랐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정의를 본 최 여사가 이를 갈며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내 돈 내놓으라고 해야지. 하지만 정의가 만나주지도 않아. 경찰 부른다고 협박한단 말이야. 최 여사가 성운의 귀에 대고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멍청한 놈. 가서 빈다고 될 일이 아니야. 전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니? 바로 사람들의 눈이야. 사람들 눈? 그래. 전현이 지금 착한 척, 고상한 척 하면서 장사하고 있지? 그 가면을 확 벗겨버려야 해. 내가 파리에서 당한 거, 네가 쫓겨난 거, 전부 다 전현이 시킨 거라고 소문을 내는 거야. 성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 그거야? 엄마 말대로 하면 돈 받을 수 있어? 돈뿐이겠니? 전현 망하게 하고 가게까지 뺏어와야지. 내가 파리 길바닥에서 쥐새끼랑 자면서 무슨 생각으로 버틴 줄 알아? 복수야, 복수? 최 여사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쓴 정의를 매장시킬 거짓 폭로 시나리오였죠. 성운아, 내일부터 당장 전현 회사 앞으로 가자. 가서 들어눕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려장 지냈다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뒤집어질 거다. 와, 역시 우리 엄마네. 알았어. 내가 돗자리랑 피켓 준비할게. 두 모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항의 밝은 조명 아래 욕망에 눈먼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정의에게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챕터 6 거짓말의 탑과 두 번째 위기. 최영자 여사가 귀국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의의 프랜차이즈 본사 앞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빨간색 매직으로 폐륜 며느리 이정희를 고발한다. 시어머니를 해외에 고려장 지낸 악녀. 라고 쓴 자극적인 피켓들이 건물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최 여사는 미리 준비한 돗자리를 깔고 드러누워 링거병 하나를 옆에 세워두고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미를 불란서 땅에 갖다 버리고 지 혼자 도망쳤습니다. 내가 거기서 굶어 죽다 살아왔어요. 옆에서 성운이 마이크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 TV에 나오는 이정희가 다 가짜입니다. 천사표 사장? 웃기지 마세요. 남편 퇴직금 뺏고 시어머니 돈 훔쳐서 차린 회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극적인 소재를 놓칠 리 없는 레카 유튜버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최 여사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자 최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가슴을 치며 오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흑흑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비행기 표값만 좀 보내달라고. 근데 전현이 뭘 한 줄 아세요? 국제 미아돼서 죽어버려라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유튜버가 흥분한 목소리로 중계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금 실시간 시청자 5만 명 돌파했습니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두 얼굴. 시어머니를 해외에 유기한 충격적인 실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댓글창에 정의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악마네. 어떻게 시어머니를 버려? 정인의 밥상 불매운동 갑시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대표이사실에 앉아있던 정의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성운의 고함과 최 여사의 통곡 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기 때문이죠. 비서실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가맹점주님들 항해 전화가 빗발쳐서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정희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점주님들이 뭐라고 하세요? 당장 해명 안 하면 가맹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답니다. 오늘 점심 장사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요.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난리입니다. 정희가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쌓아 올린 회사인데.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 회장님이었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수화기 너머에서 강 회장의 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대표 지금 울고 있을 땐가? TV 켜게. 잔이가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어. 하지만 사람들이 다 저를 욕해요. 제가 시어머니를 버렸다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진실이 거짓을 이기지 못할 때가 언제인 줄 아나? 진실이 침묵할 때야. 숨지 마라. 잔이가 숨으면 그 거짓말이 진짜가 되는 거야. 정희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비릿하게 느껴질 정도로 세게 깨물었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면 돌파해. 내가 최고의 변호인단을 붙여주겠네. 기자회견 열고 그 모자랑 공개적으로 붙어. 자네한테는 확실한 무기가 있지 않나? 정희의 눈빛이 흔들리던 것을 멈추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휴대폰 속에 저장된 증거 폴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당장 언론사에 연락 돌리세요. 내일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겠다고요. 네, 기자회견이요? 하지만 지금 나가시면 계란 맞을 수도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저 사람들한테도 전하세요. 기자회견장에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할 말 있으면 내 앞에서 직접 하라고 하세요. 비서실장이 정희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잠시 후 정희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성훈과 최 여사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성훈이 낄낄거리며 최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들었어? 전현이 쫄았나 봐. 기자회견 한다는데 우리도 오라는데? 최 여사가 링거줄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냐? 잘됐다. 기왕 판 벌어진 거 기자들 앞에서 아주 싹을 밟아버려야지. 내가 오늘을 위해 준비한 눈물 연기가 얼마인데. 근데 엄마, 정희가 뭐 증거라도 있으면 어떡해? 증거? 걔가 무슨 증거가 있어? 내가 파리에서 전화했을 때 녹음이라도 했겠니? 설마 아니 시험이 협박하는 걸 녹음하는 독한 년은 아닐 거다. 걱정 마. 성훈이 주먹을 불끈 쥐며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좋아. 내일이면 정인의 밥상은 끝이야. 그 돈 다 뱉어내게 만들어서 우리 다시 펜트하우스로 가는 거야. 그렇고 말고 내일 아침 일찍 미용실부터 가자. 불쌍하게 보이려면 머리도 좀 헝클어뜨리고 그래야 해. 두 모자는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파놓은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도 모른 채 말이죠. 다음 날 오전 10시 정인의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무대 왼쪽에는 휠체어를 탄 최 여사와 성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환자복을 입고 담요를 덮어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성우는 비통한 표정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는 척했죠. 기자가 성훈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박성훈 씨, 이정희 대표가 정말 어머님의 귀국을 막았습니까? 성훈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 저 악녀가 제 카드를 다 정지시키고 어머니 비행기 표까지 취소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파리 길바닥에서 쓰레기를 주워 드시며 연명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좌중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정의를 비난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최 여사가 한술 더 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자 양반들, 내 며느리 좀 혼내주세요. 내가 오죽했으면 죽으려다가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죽으려고 살아 돌아왔어요. 흑흑. 분위기가 최 여사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강당 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정의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정의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정의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정희 대표님, 시어머니 유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일부러 그러신 겁니까? 정의는 쏟아지는 질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훈과 최 여사를 한번 쓱 쳐다보았습니다. 성훈이 정의의 눈빛에 기가 눌려 움찔했지만 최 여사는 눈을 부라리며 입모양으로 너 두고 보자라고 욕을 했습니다. 정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 안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인의 밥상 대표 이정희입니다.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정의가 고개를 숙여 사과하자 성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사과? 사과로 끝날 일이야? 내 인생 돌려내.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 정의가 고개를 들고 성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무릎은 당신들이 꿇어야지. 아직도 연극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니? 정의가 진행 요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지금부터 이 두 사람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드리겠습니다. 강당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증거 화면이 뜨자 기자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성훈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리고 최 여사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7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성훈이 내연녀와 호텔 수영장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껴안고 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습니다.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듯 날짜별로 정리된 수십 장의 외도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넘어갔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불륜기간 3년 내연녀에게 건넨 선물 총액 3억 원이라는 자막이 붉은 글씨로 박혀 있었죠.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까는 며느리가 돈 뺏어서 쫓겨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 여자 사기 전과자 이미숙 씨 아닙니까? 당황한 성훈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거 다 조작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딥페이크인가 뭔가 그거라고요. 저 여자가 날 음해하려고 만든 가짜 사진입니다. 정의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조작이요? 이미 디지털 포렌식 검증 다 마친 자료입니다. 원하시면 원본 파일 지금 기자님들 메일로 싸드리죠. 야, 이정희, 너 진짜 이럴 거야?
남편 치부를 이렇게 까발려서 네가 얻는 게 뭔데? 성훈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오려 하자 경호원들이 그를 거칠게 제지했습니다. 정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리죠.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최 여사가 파리에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었을 때 정희에게 보냈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내가 한국 가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내년 머리채를 다 뽑아놓을 거라고. 돈 내놔. 내 아들 퇴직금이랑 내 비상금 다 토해내란 말이야. 욕설과 저주가 섞인 표독스러운 목소리에 장내의 분위기는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가 무서워서 말도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던 피해자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녹취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최 여사가 내연녀에게 보냈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예, 미수가. 우리 며느리 걔는 일만 할 줄 알지 곰 같아서 영정이 안 간다. 네가 우리 성훈이 좀 잘 챙겨줘. 내가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 너한테 백 하나 사줄게. 며느리 몰래 비상금 챙겨둔 거 있거든. 녹음이 끝나자 강당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어 최 여사를 향했습니다. 최 여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손을 휘저으며 변명했습니다. 아, 아니야. 저거 다 편집된 거야. 내가 화가 나서 홧김에 한 소리지 진심이 아니었다고. 며느리가 오죽 못되게 굴었으면 내가 저랬겠어. 하지만 실시간 유튜브 댓글창은 이미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와, 할머니 연기 대상감이네. 불륜녀한테 100을 사줘? 며느리 돈으로? 진짜 소름 돋는다. 저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여론은 순식간에 정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정희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홧김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스크린 화면이 바뀌고 복잡한 엑셀 파일과 영수증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가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숫자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 식당 법인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박성훈 씨는 지난 3년간 식재료비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강원도 정선 카지노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총 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최영자 여사님, 며느리 몰래 챙겨뒀다는 그 비상금, 사실은 제가 직원들 월급 주려고 모아둔 가게 운영자금 훔쳐가신 거잖아요. 뭐라고? 훔치다니. 아들이 엄마 용돈 좀 준 건데 그게 왜 도둑질이야. 최 여사가 억지를 부렸지만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걸 업무상 횡령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도 회사 공금에 손을 대면 범죄입니다. 그때 강당 뒷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 회장이 붙여준 변호사가 미리 고발 조치를 취해둔 덕분이었죠. 경찰관이 성훈에게 다가와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성훈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성훈의 손목을 결박했습니다. 성훈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마누라 가게 돈 내가 좀 쓴 게 죄야? 여보, 정희야, 이것 좀 풀어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성훈이 정희를 향해 애원했지만 정희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본 최 여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갑자기 눈을 까디집으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내 아들 잡아간다.
억울해서 나 못 산다. 최 여사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스르르 미끄러지며 기절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 웅성거리는 찰나 정희가 마이크에 대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연기 그만하시죠, 어머니. 입국하실 때 공항에서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표 여기 있습니다. 혈압 정상, 당뇨 없음, 아주 건강하시던데요. 정희의 말에 바닥에 누워 눈치를 보던 최 여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최 여사에게 다가와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최영자 씨, 일어나세요. 당신도 공범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은 경찰서 가서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같이 가시죠.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몸에 손을 대. 나 환자야. 며느리가 시어미 죽이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하지만 경찰관들은 능숙하게 최 여사를 제 앞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끌려가는 두 모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성훈이 울부짖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평생 머슴처럼 살게. 정희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 아래로 내려와 성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시 시작? 꿈깨. 내 인생에서 당신들 흔적은 이제 먼지 한 톨도 안 남길 거니까. 감옥에서 죗값이나 치러. 너 진짜 독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 당신들이야. 잘 가. 성훈과 최 여사는 그렇게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처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강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정희가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마지막 멘트를 날렸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저는 폐륜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폭력과 착취의 생존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가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기자석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두 명으로 시작된 박수는 곧 강당 전체를 채우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은 이정희 대표님 응원합니다. 사이다 결말 미쳤다. 정인의 밥상 오늘부터 돈줄 내러 갑니다. 라는 응원글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정희는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했다. 아주 잘했어. 속이 다 시원하더구나.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 잘한 거 맞죠? 너무 모질게 한 건 아닐까요? 강 회장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아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진 게 아니다. 썩은 살을 도려낸 거야. 그래야 새 살이 돋지. 이제 너는 자유다. 이정희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야. 정희는 강 회장의 말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창밖에는 비 온 뒤겐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정의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편 경찰서로 연행된 성훈과 최 여사는 유치장에 갇혀서도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망했잖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돗자리는 왜 깔자고 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뭐가 어쩌고 어째?
이 못난 놈아. 네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내가 며느리한테 큰 소리치고 살았을 거 아니냐. 다 내 탓이다. 두 사람의 고성방가는 유치장 밖까지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차가운 철창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8 진짜 내 인생을 찾아서 최종회. 사건이 종결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안식처가, 누군가에게는 뼈저린 후회의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죠. 교도소의 차가운 독방 안. 수임번호 3845번. 박성훈이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배식 구멍으로 식어 빠진 콩밥과 깍두기 몇 조각이 든 식판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성훈이 힘없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깍두기를 보며 울컥 눈물을 쏟았습니다. 과거 정희가 담가주던 아삭하고 시원한 총각김치 맛이 사무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흑, 정희야. 여보. 옆방의 수감자가 벽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 시끄러워. 밤낮으로 질질 짜기는. 밥맛 떨어지게 조용히 좀 해. 성훈이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그 따뜻한 집 놔두고, 그 맛있는 밥상 걷어차고, 내가 왜 그랬을까? 으흐흑. 성훈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1년 6개월이라는 남은 수용 기간뿐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의 한 허름한 고시원 쪽방. 최영자 여사가 좁디 좁은 방바닥에 누워 전기장판 온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고장났는지 미지근한 장판을 두드리며 최 여사가 신경질을 냈습니다. A씨, 왜 또 안 따뜻해지는 거야? 주인 아줌마, 여기 보일러 좀 틀어줘요. 얼어 죽겠네. 복도에서 고시원 주인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아유 할머니, 방새도 2달이나 밀려놓고 무슨 보일러 타령이야. 싫으면 나가요. 대기자 많으니까. 최 여사가 꼬리를 내리고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떵떵거리던 시절은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했습니다. 위자료와 합의금을 갚느라 가진 돈을 모두 털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나 겨우 몸만 누일 곳을 찾은 게 이 고시원이었습니다. 꼬르륵. 배꼽시계가 울렸습니다. 최 여사가 주섬주섬 패딩 점퍼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역 무료 급식 소주를 서기 위해서였죠. 찬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기다려 받아든 국밥 한 그릇. 최 여사가 허겁지겁 국물을 들이키는데 식당 한편에 켜진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는 정인의 밥상, 이정희 대표 올해의 여성 기업 인상 수상. 화면 속 정인은 보석보다 더 빛나는 모습으로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거 내 며느린데. 앞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쯧쯧 혀를 찼습니다. 할멈, 노망 났소? 저런 대단한 사장님이 왜 할멈 며느리야? 밥이나 먹어, 식기 전에. 최 여사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 국밥 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 내 며느리였지. 내가 밥상 없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저 옆에서 꽃다발 받고 있었을 텐데. 아이고, 내 복을 내가 찾네. 최 여사는 쓰고 짠 눈물 젖은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화려한 호텔 시상식장. 정희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강 회장이 활짝 웃으며 정희를 맞이했습니다.
축하한다. 이 대표, 정말 장하구나. 정희가 강 회장의 손을 잡으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다. 네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덕분이지. 이제 해외 진출 준비는 잘 돼가나? 네. 다음 달에 뉴욕 1호점 계약하러 갑니다. 우리 한식의 맛을 세계에 보여주고 올게요. 허허, 그래. 꿈을 크게 가져야지. 내 딸 이정희, 파이팅이다. 네, 파이팅.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끈끈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바쁜 일정을 쪼개 보육원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정희를 보자마자 이모 하고 소리치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희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잘 있었어? 오늘 이모가 맛있는 갈비찜 해줄게. 와, 신난다. 이모 최고.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익숙한 솜씨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맛있는 냄새가 피어오르자 정희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과거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밥을 차릴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이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가 운전하며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소란스러운 광경이 보였습니다. 경찰차 경광등이 번쩍이고 한 여자가 경찰관들에게 끌려가며 발버둥 치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성운의 내연녀였던 이미숙이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에게 꽃뱀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나 아니라고. 오빠, 나 모른 척 할 거야? 이미숙이 소리를 질렀지만 옆에 있던 남자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신호가 바뀌자 미련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다들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차는 막힘없이 뚫린 도로를 시원하게 달려나갔습니다. 정희의 앞날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정희는 새로 이사한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정희는 투명한 와인잔에 붉은 와인을 따랐습니다. 향긋한 포도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난 1년 폭풍우처럼 휘몰아쳤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신감에 울부짖던 밤, 복수를 다짐하던 순간, 그리고 성공을 맛본 지금, 정희가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안 울어요. 바람이 정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간지럽히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죠. 정희가 와인 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했습니다. 고생했다, 이정희. 그리고 반갑다, 나의 진짜 인생. 정희가 와인을 한 모금 머금자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냄새, 그리고 행복의 냄새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던 정희 씨의 당당한 홀로서기 어떠셨나요? 썩은 인연을 과감히 도려낸 후에야 비로소 그녀의 인생은 진짜 봄을 맞이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처럼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정희 씨처럼 환한 웃음꽃만 피어나기를, 그리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